네, 안녕하세요. 공중부양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전교회장을 또 부회장을 시도하고 계신 것 같은데, 학교에서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어떤 식으로 하면 회장에 당선될 수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딱 제가 그랬거든요. 친구들 사이에서 인지도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었고, 저보다 훨씬 쟁쟁했던 친구들이 6명이었는데, 그러니까 총 후보가 7명 중에서 딱 회장 선거를 하는 그때 동안 제가 전략을 굉장히 좀 잘 짜서 마지막에 전교 회장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면 되는지 굉장히 현실적으로, 첫 번째는 포스터, 두 번째는 선거 유세, 선거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연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공중부양의 99.9% 전교회장 당선되는 방법 들으러 가보실까요? 렛츠고! 첫 번째, 자, 포스터를 만들 때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교회장 포스터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내가 기호가 몇 번인지, 이름, 그리고 내 얼굴, 그리고 공약, 이 정도가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적절하게 잘 짜져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그거야 뭐 대부분 넣는 거니까 나만의 특색이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사용했던 방법인 제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보는 것도 꽤나 좋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김경훈 해가지고 김이 김밥 속의 단무지처럼 경훈이는 꼭 필요한 훈련된 전교회장 후보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삼행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 특색을 위한 것일 뿐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여러분들의 공약을 앞세워서 공약 위주로 포스터를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또 재밌게 꾸밀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근데 여기서 또 고민이 있죠. 아니, 포스터 만드는 방법을 알겠는데 그럼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나? 아니면은 뭐 템플릿을 가져와가지고 프린트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업체한테 맡겨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사항이긴 한데, 제가 각자의 장단점을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내가 직접 손으로 그리고 만들고 붙이는 작업을 다 거치는 이 포스터 같은 경우는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누구보다 독특하면서 누구보다 눈에 띄는, 누구보다 가시성이 좋은 그런 창작물이 될 수 있으면서 진정성 있게 다가올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시간이 뒤따게 오래 걸린다는 점, 요렇게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걸로는 이제 템플릿을 쓴다든지 업체한테 맡긴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들은 딱 봤을 때 퀄리티가 굉장히 잘 빠집니다. 와, 쟤 뭐야, 퀄리티 좋은데? 라고 하면서 기선제압하기 좋은 포스터이긴 합니다만, 실제로 봤을 때는 약간 좀 너무 반딱반딱거리고 너무 깔쌈해가지고 좀 진정성이 안 느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미적 감각이 뛰어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여러분들의 손으로 만드셔서 진정성과 독특함을,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 여기서부터가 사실 진짜로 중요한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홍보해줄 친구들을 모아서 군단을 이끌고 학교와 운동장을 가로지르면서 내 이름이 수많은 학생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시간, 이 선거 유세, 선거 운동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아마 학교에서도 선거 운동은 몇 명만 가능합니다, 또 누구누구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해놨을 거예요. 또한 시간도 점심시간과 등교시간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정해놨을 거란 말이죠. 그럼 이제 그때는 학생들이 좋아, 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최대한 내 이름을 많이 알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기호 1 이렇게 목청껏 그냥 소리를 질러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운동이란 걸 말 그대로 내 이름뿐만 아니라 내 공약,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 알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친구들이 시끄럽게 내 이름만 불러대면 사실 인식이 더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그냥 점심시간 같은 때에 각 반에 가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공약을 반에 남아있는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진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난관을 겪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선거운동 인원이 안 정해져 있어서 친구들은 그냥 막 10명, 20명씩 모아서 다니는데 저는 이제 3명, 그러니까 나 포함 3명, 2명인 거죠. 그 친구들이 목청껏 제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데 제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고, 근데 저길 보니까 막 20명씩 우르르 몰려다니는 게 너무 무섭고 좀 쫀 거죠. 더군다나 6명의 후보들이 다 인기가 좋아하던 친구들이라가지고 이거 우리 학년에서는 더 이상 가망이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이때 희망을 잃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년에선 가망이 없으니 좋아, 또 다른 선거에 참여하는 학년들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5학년이었으니까 4학년과 6학년을 집중적으로 타겟을 삼아서 점심시간에는 4학년 교실에도 내려갔다가 6학년 교실에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해서 각 반에 제 이름과 공약들을 한 번씩 이야기해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6명 친구들이 다 우리 학년에서만 친구들을 모으고 포섭을 하고 있을 때 저는 이제 4학년과 6학년을 타겟 삼아서 오히려 3분의 2를 야금야금 포섭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친구들한테 인기가 없다, 우리 학년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분명히 다른 학년들을 노려보시는 게 큰 대안책이, 좋은 대안책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이렇게 선거운동철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전교회장 선거의 피날레, 꽃, 연설을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연설 같은 경우는 제가 공약, 그리고 연설문의 구성, 마지막으로 진짜 연설을 하는 단계까지 제가 3가지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 그냥 저 한 명한테 모든 사람들의 집중이 쏟아지는 시간이라서 이때까지 잘해왔다가 연설에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때까지 못해왔다가 연설에서 완벽하게 모든 걸 뒤바꿀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설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 사실 공약이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짜는데도 오래 걸리고 짠 거를 다른 친구들한테 이야기하기도 조금 부끄럽기도 하면서 만약에 얘기했는데 반응이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친구들에게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다, 모든 걸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친구들이 원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면 되는 거죠. 학교에서 어떤 게 불만이냐, 그 중에서 장난스럽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배제하다 보면 진짜 내가 어떤 식으로 공약을 짜야 되는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힐 거란 말이죠. 사연 라디오를 해달라고 하던지, 점심시간이나 아침시간에 노래를 틀어달라고 하던지, 우산을 안 갖고 온 친구들한테 우산을 대여해달라고 하던지, 반에 옷걸이를 설치해달라고 하던지,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복 말고 사복을 하루 정도는 입게 해달라고 하던지 등등의 이런 공약들이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쏟아지는 것들 중에 정말 마음에 드는 거, 나도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거 3-4개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연설문의 가장 큰 틀인 공약이 3가지에서 4가지 정도가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이 큰 틀을 가지고 내가 연설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실 공약만 나열해도 공약 자체가 좋으면 뽑힐 확률이 높지만 이 공약을 치장할 수 있는 여러가지 녀석들이 더 덧붙여 있으면은 훨씬 더 생동감이 살고 재밌어진단 말이죠. 연설문을 구성할 때 가장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건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나서 이 회장만을 보며 달려왔습니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많이들 보셨던 것처럼 저는 잡초입니다, 저를 뽑아주세요 라든지, 여러분이 타노스가 되어 제가 가루가 되어도 좋습니다, 제 몸 하나를 불사질러 여러분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든지, 스토리라든지 컨셉을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시면 되게 좋은 연설문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에 올라와 있는 전교회장 연설문 같은 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모든 것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전교회장 선거에 모든 것을 결정하는 D-Day, 그날, 연설날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은 강당에 서 계실 수도 있고요, 방송부 앞에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영상으로 찍어서 제출하셨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연설에선 자신감이라는 거. 그 자신감 알겠는데 나는 소심하다니까요? 자신감을 어떻게 내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솔직히 맞습니다. 자신감 하면은 알아듣기도 힘들고, 그래서 자신감을 어떻게 하면 낼 수 있는 건데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저번에 반장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뻔뻔해지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연설 도중에 뻔뻔한 눈빛, 뻔뻔한 제스처가 훨씬 더 사람들을 사로잡기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을 뜯어고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 화장실 문을 뜯어고치겠다라는 공약이 있을 때 사실 운동장이 더 별로라면 운동장에 사람들이 더 쏠리기 마련인데, 연설 때 저는 운동장을 여러분들의 기호에 맞게 잔디를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그거 맨날 화장실 그 삐걱삐걱 대는 거 보셨죠? 그거 열 때마다 정말 스트레스더라고요. 그거 제가 여러분들 저 믿고 뽑아주시면 제가 무조건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공약이 조금 더 뒤떨어지더라도 생각보다 자신감에 쏠려서 여러분들을 뽑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데 많은 학생들이 놓치고 계시는, 아니 여러분, 연설을 하는데 대체 왜 대본을 읽고 하는 겁니까? 제발 절대 대본을 읽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보고 읽는 게 단순히 외우지 못한 게 아니라 그 시선 처리를 어색하게 한다든지 제스처가 조금 부자연스럽다든지 이런 거를 한 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그냥 연설문을 보고 읽는 게 퉁치기 쉽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남들 다 그렇게 생각할 때 나 혼자 연설문을 완벽하게 외워버리고 그냥 남들 앞에 나가서 뻔뻔하게 눈빛 마주치면서 제스처 내가 원하는 대로
있는 거 없는 거 모든 걸 다 뿜고 나오면 저는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진짜로 그게 암기가 안 되는데요. 연설문을 암기하는 게 어려우시거나 아니면 연설문 자체를 다 암기는 했는데 실전에 가가지고 버벅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은 한 10번 정도를 읽어보시는데 그 중에 3번은 그냥 보고 읽어보시고 나머지 7번은 내가 외워서 내 스타일대로 한번 풀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마지막 10번째에는 버벅거리는 것도 줄어들 거고 입 자체에 단어 자체가 달라붙어가지고 까먹을래야 까먹을 수가 없는 지경까지 올 거예요. 사실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여러분들한테서 자신감과 뻔뻔함이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연설문 암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대본 보지 마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회장이 될 것이냐, 부회장이 될 것이냐, 낙선할 것이냐는 학생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으니까 결과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아쉽다면 아쉬운 대로 다음 학기에 한번 반장도 도전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결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